여자 배구에는 항상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무단이탈과 쌍둥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욱 큰 사건이 많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흥국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자 배구에서 흥국생명이 관련된 5가지 사건을 묶어봤습니다. 기존에 업로드되었던 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봤던 분들은 챕터를 이용해 넘겨주세요. 전민정은 1985년 8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배구명문 서울중앙여고를 졸업하고 2003년 여자배구 드래프트에 참가했지만 지명을 받지 못하면서 프로 데뷔의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당시 전민정은 고등학교 시절 에이스라고 평가받았지만 키가 180cm였기 때문에 센터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수련선수로 발탁되면서 흥국생명에 가까스로 입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단 후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수련선수였고 본인 스스로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전민정은 이를 악물고 연습에 몰두합니다. 수련선수로 시작한 선수는 대부분 1년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한 가까스로 살아남는다고 해도 백업이나 후보선수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깬 선수가 바로 전민정 선수입니다. 전민정은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흥국생명의 주전센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김연경, 황현주와 더불어 흥국생명의 우승에 기여했으며 당시 흥국생명은 상대가 없는 강팀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실상 수련 선수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민정은 2008년 국가대표까지 선발되면서 수련 선수 신분으로 시작해 엄청난 성공 신화를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던 전민정 선수는 외모 또한 뛰어났기 때문에 미녀배구 선수로 불리면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실제로 에이스 구단인 흥국생명에 김연경과 황현주가 있었지만 팀 내에서 팬이 가장 많은 선수였습니다. 더불어 V리그 시상식에서 베스트 드레서 상까지 받으면서 가장 빛나는 외모를 가진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시즌이 끝나고 오프시즌에는 비치발리볼 대회도 간간히 출전하면서 팬층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길었던 행복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자 프로배구에서도 승부조작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남자에 이어 여자까지. 2011-12 시즌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검찰 조사에 따르면 남자 배구뿐 아니라 조사한 결과 여자 배구도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때 여자 배구에서 가담했던 선수는 미녀센터 A씨라고 기사가 났지만 팬들은 전민정과 전유리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두 선수 모두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팬들의 의심은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승부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전민정 선수와 전유리 선수는 코보에서 영구 제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스타리그는 승부조작으로 리그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지만 다행히 시스템이 조금이나마 구축되어 있던 배구는 몇 명의 제명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자 배구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여자 배구 리그 또한 스타리그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막대한 위기였습니다. 10만 관중 신화를 쓰면서 한국 e스포츠의 역사와도 같았던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결국 폐지됐습니다. 당시 여자 배구는 조금씩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거포 김연경의 등장으로 배구계의 이슈가 되었고 여자 배구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팬층에 쌓이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승부조작 사건 이후에 여자 배구 인기는 또다시 하락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또다시 암흑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후 김연경과 여러 스타 선수들의 노력으로 현재 여자 배구의 인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팬들은 분노하기도 하지만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전민정 선수가 승부조작이 아닌 정상적인 은퇴를 했다면 영원히 기억되는 레전드 선수로 남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박유아 선수는 데뷔 후 고예림 선수와 함께 얼짱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실력도 나쁘지 않아서 많은 팬들을 보유한 배구계의 간판 스타였습니다. 2015년 여자 배구 시즌이 끝나고 도핑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해오던 검사였고 여자 배구 선수뿐 아니라 여자 프로 선수 중에서 단 한 번도 약물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핑에 적발된 선수가 있었으며 그 선수 이름은 바로 박유아 선수입니다. 당시에는 6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프로 선수가 도핑에 걸렸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론이 심각했지만 징계에 딱히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며 다음 시즌에 출장 정지를 기다리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 전 6월 30일 한국배구연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유아 선수를 공식 은퇴 처리했다고 밝힙니다. 이후 공개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박유아 선수가 약물을 복용한 이유는 운동선수로서의 성적 향상이 아닌 다이어트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체력이 향상되어야 하는 운동선수가 오히려 체중을 줄이면서 근육량을 줄였던 겁니다. 게다가 박유아 선수는 도핑 이후에 반성을 하기보다는 한약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되어 은퇴가 아닌 사실상 퇴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곽유아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운동을 위해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고 말했지만 여러 명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 시즌 내내 약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흥국생명 또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후 곽유아 선수는 고향인 진주로 내려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실업팀 수원시청에 영입 제안을 받고 실업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는 포항시 소속으로 이적하여 비치발리볼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여자 배구에서 약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가 이 사건 이후 경각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자 배구는 과거의 잘못만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김연경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흥국생명에 입단하면서 신인상 및 MVP를 휩쓸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2009년까지 흥국생명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게 됩니다. 고지어 김연경의 실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대한민국 여자배구 최초로 일본 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여자배구 규정상 흥국생명에서 5년간 뛰어야만 FA 자격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 임대 선수로 일본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일본 리그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곧 세계 최강 터키 리그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2011년 김연경은 터키의 페네르바흐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여자배구 사상 최초로 유럽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터키 리그는 유럽뿐 아니라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김연경의 터키 진출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더불어 김연경은 팀 내에서도 에이스로 성장하면서 터키 리그 내에서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1년간 터키 리그에서 활동하던 김연경은 또다시 터키 리그와 재계약을 협의했고 이때 흥국생명에게 이적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흥국생명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여전히 흥국생명 소속이며 임대 선수로 터키에서 뛰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 5년 넘게 뛰었으니 이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때 여자배구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흥국생명이 배려해주면 논란이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흥국생명 구단주나 코보리그에서 허락해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과 배구연맹은 이적 동의서를 거부하면서 김연경과 마찰이 생긴 겁니다. 많은 배구 팬들은 이 사건을 흥국생명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경의 이적을 막고 국내 리그에서 뛰게 하면 국내 리그 인기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흥국생명이 김연경으로 인한 수익이 짭짤하니까 놓아주기 싫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던 가운데 흥국생명이 김연경을 일본에 임대할 때부터 매년 6천만 원을 기부금 목적으로 갈취했다는 의혹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터키리그에 진출했을 때 김연경의 연봉 중 20%를 흥국생명이 착복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고 마무리 지을 생각이 없었던 대한배구협회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김연경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연경은 은퇴를 하더라도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연경의 억울함이 알려지자 네티즌들과 팬들은 김연경에게 터키로 귀화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은 은퇴를 하더라도 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국정감사 때 김연경 사태가 이슈로 떠오르며 정치권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인기를 위한 쇼라고 해도 당시 김연경에게 큰 힘이 되었고 결국 2012년 10월 22일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에게 1년 기한의 국제이적 동의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단지 1년짜리 동의서에 불과할 뿐이라서 김연경의 신분이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깔끔한 마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고 김연경은 또다시 이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론이 잠잠해지자 흥국생명은 결국 김연경을 이미탈때 공시했고 한국배구연맹은 이를 승인합니다. 흥국생명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굽신거리지 않으면 터키리그에서 못 뛰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후 김연경은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가대표 은퇴까지 하겠다고 밝혔고 팬들은 여전히 김연경에게 차라리 터키로 귀화하라고 권했습니다. 이때까지 정신 못 차리던 흥국생명과 배구협회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김연경을 까내렸습니다. 이후 김연경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더욱 대단했습니다. 김연경은 한국배구협회와 대화를 하기 위해 에이전트와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협회에서는 이 조력자를 빼고 김연경과 직접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협회 관계자는 조력자가 없는 김연경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결국 억울한 사정을 알고 있던 페네르바체에서 국제배구연맹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하면서 국제배구연맹은 김연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제배구연맹에서 김연경에 대해 내린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2014년 김연경은 결국 완벽한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기나긴 분쟁에서 여론과 팬들의 힘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결과입니다. 하지만 2020년 김연경은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또다시 흥국생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때는 2005년 흥국생명에 김연경 선수가 막내로 입단하게 됩니다. 당시 고등학교부터 최고의 에이스로 각광받던 김연경 선수는 데뷔했던 2005년 시즌에 무려 5관왕을 차지하면서 여자 배구를 뒤집어 놓습니다.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김연경은 신인이지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연경 선수도 무서워했던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당시 최고참이던 국이란 선수입니다. 사실 무서웠다기보다는 국이란 선수의 카리스마가 워낙 넘사벽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이란 선수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흥국생명 소속 배구 선수였으며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리베로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모든 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했으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리시브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김연경과 함께 흥국생명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이때 흥국생명의 주전 선수들을 칠공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김연경과 룸메이트로 지냈던 국이란 선수는 김연경과 나이 차이가 무려 11살이었고 막내였던 김연경 선수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선배였습니다.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은 아니며 당시 국이란 선수는 팀 내에서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이란 선수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은 김연경 선수가 입단하기 3년 전인 2002년 일어나게 됩니다. 2002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국이라는 미친 플레이로 리시브상과 디그상을 받았으며 당시 상금으로 2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구협회와 흥국생명은 상금을 국이란 선수에게 비밀로 하고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국제관례에 따르면 상금은 배구협회와 소속팀 흥국생명이 40%를 갖고 선수에게 60%를 지급해야 하는데 협회는 이를 무시한 겁니다. 열받은 국이란 선수는 선수의 의견도 없이 상금이 분배된다면서 이를 공론화시켰고 당시 여론이 악화되자 협회는 국이란 선수에게 상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협회는 특별우수상이라는 상까지 만들어서 국이란 선수에게 추가 상금을 지급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더욱 협회의 눈치를 보던 시절이라서 국이란 선수의 이런 강단 있는 행동은 후배들에게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국이란의 카리스마를 입증하는 사건은 김연경 선수가 입단했던 2005-2006 시즌에 일어납니다. 2006년 시즌 중반을 달리고 있을 때 흥국생명은 황현주 감독을 필두로 칠공주가 완성되면서 역대 최고 기량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흥국생명은 뜬금없이 황현주 감독을 밀어내고 김철용 감독을 영입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김철용 감독은 선수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또한 구시대적인 스파르타식 훈련 방법으로 선수들을 휘어잡으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불만이 쌓여가던 시기에 국이란 선수가 아끼던 달마도를 김철용 감독이 불태우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종교적인 이유로 달마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국이란 선수는 훈련 도중 김철용 감독 앞에서 수건을 던지면서 자리를 떠났고 이후 본인이 책임지겠다면서 후배 선수 10명을 이끌고 흥국생명 사장을 찾아가 김철용 해고를 요구합니다. 결국 흥국생명은 종교적인 문제와 갈등을 이유로 김철용 감독을 해임하게 됩니다. 훗날 이 사건을 국이란의 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배구계의 획을 그었던 국이란 선수는 2008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이후 근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0년에 진주교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선수 측은 그리스 출국에 앞서 가정폭언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때 여자 배구 여신으로 불리며 가장 많은 팬을 보유했던 이다영 선수는 건들면 안 되는 김연경과 대립하면서 터뜨릴 고양이라는 유행어를 남기고 학폭으로 여자 배구 리그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다영 선수에게 충격적인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가정 내 상습적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끝에
정신과 치료를 가정폭력도 충격이지만 이다영이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2020년 유퀴즈나 노는 언니에 출연했을 때도 이다영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인 척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많은 팬들은 이다영이 솔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이다영과 2018년 결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다영은 2018년 이후 남자 관계가 모두 불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다영이 가정폭력을 당하다니 불쌍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의 가해자는 이다영이며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불면증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다영은 남편의 부모님을 욕하기도 했으며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실제 이다영의 욕설이 얼마나 심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자는 더욱 충격적인 제보를 합니다. 남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다영과 이재영이 함께 있을 때 들고 싸우는 걸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다영 자매 칼 사건이 학창시절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겐 안타깝지만 이 정도면 이 생활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부인 이다영의 폭행과 폭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학폭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이다영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진행이 멈췄다고 합니다. 남자는 고소를 하기보다는 이다영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